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가을이 한층 더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 계절을 마음껏 만끽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만나보게 됩니다. 식식 작가의 마음도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란 책인데요. 왜 가끔 슬프고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 때 한번 크게 펑펑 울고 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좀 나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책 읽으면서 나의 마음을 다독여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책 읽으면서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잘 자요. 마음도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다면. 프롤로그. 질서 없이 뒤엉킨 기억들은 내 곁을 어쩌다 스쳤거나 의도적으로 드나든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꺼리는 계절처럼 찾아왔다가 사랑하는 계절처럼 떠나가 버린 이들. 그 뒤에 남은 것들은 연약해진 날마다 한꺼번에 밀려나와 나를 짓누르곤 한다. 그렇게 과거는 정리를 미룬 옷장처럼 존재한다. 허나 언제까지고 미룰 수 없는 일임을 알기에 어느 날은 단단한 호흡으로 정신없이 쌓인 것들을 마주보고 앉는다. 차분히 훑어보다 손에 집히는 것부터 정리를 시작한다. 가지런히 접어 칸칸이 넣어두고 철진한 옷은 다른 곳에 분류하고 버릴 것은 위에 따로 빼두는 움직임. 다양한 동작을 품고 이어지는 시간은 정제를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처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끝내면 약간의 여유가 생긴 공간, 각자의 자리를 찾은 것들이 시야에 담긴다. 이 정도면 됐을까? 적어도 지금 당장은. 후련하면서도 애매한 마음을 쥐고 제대로 닫히지 못한 서랍까지 마저 눌러 닫는다. 처음으로 머릿속에 다락방을 만들었을 때를 떠올린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날이었다. 당장 어쩌지 못하는 일을 종이 상자에 담아 구석에 놓아두는 상상을 하면 조금 나은 기분이 되곤 했다. 이제야 생각하는 거지만 나의 옷장은 그 다락방 어느 한 구석에 놓여 있을 것 같다. 아직도 투박하게 놓여있는 상자들을 앞세우고서. 혼잡한 마음이 새벽녘 안개보다 짙어 물기 머금은 듯 무거워지면 지금 가장 원하는 계절을 떠올린다. 그때를 맞이하려면 내게 쏟아진 것들을 스스로 정리해야 함을 안다. 짧은 계절 동안 이어지는 발버둥은 그런 식으로 시작된다. 오랫동안 여닫은 옷장 서랍을 다시 만지작거린다. 각자가 고유한 계절로 존재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안에 미완성된 계절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간다. 칸칸이 정리된 당신들, 그리고 나. 1장. 습기 제거하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들은 각자 지나온 시간의 습기를 머금고 있다. 그것은 눅눅함으로 남거나 특유의 냄새로 남아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왔노라고 티를 낸다. 때로 그것은 어떤 외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귀를 틀어막으면 당장의 외면은 가능하겠지만 나의 일부를 고스란히 썩히는 것밖엔 되지 않는다. 원하지 않았어도 모두 내 것임을 어쩌겠는가. 이름이 적히지 않았대도 나만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들이 나를 부를 때면 별 수 없어진다. 닥쳐온 일에 파묻히며 가까운 시일에 햇볕 뜨는 날이 있길 바라본다. 눅눅함이 차오르는 날엔 할 일 없이 흘려보내기도 하면서. 서랍 한 칸.
내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걸 정리하는 것은 감정의 서랍을 만드는 일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모든 걸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기란 힘이 들고 얼마 안가 다시 흐트러지기도 하며 때론 제 마음대로 열려 나를 골치 아프게도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어지러움을 반복하다 보면 좀 더 속도가 붙는다. 마음이 낳는 일도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에 제자리를 찾아두었던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 나도 결국엔 제자리를 찾을 거라는, 지금의 나도 시간이 지나면 서랍 한 칸에 자리 잡을 거라는 믿음, 그 하나를 붙잡는다. 의심. 사실은 내가 도망치기만 하는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는 원망을 들어야 했던 건 내가 아니었을까? 할 말이 많은 사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을 텐데 그동안 착각하고 있던 건 아닐까? 어디까지가 정당한 일이고 어디서부터 착각인 걸까? 기억의 소리, 소리의 기억. 그러고 보면 가장 듣기 편한 음악은 아무런 기억도 붙지 않은 음악일지도 모른다. 들을 때마다 되살아나는 기억과 감촉이 밧줄처럼 나를 올가매지 않는 음악. 설사 떠오르는 것이 있대도 붙잡히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반갑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쳇바퀴. 울면서 자서 울면서 일어났고 나 없어도 모든 건 아무렇지도 않게 잘만 돌아간다는 사실을 오랜만에 깨달았으며 천둥치는 집엔 나 혼자였고 혹시나 해서 전화했다며 괜찮냐는 아빠의 전화에 괜찮다는 거짓말을 하고 또 울었다. 날이라도 맑았다면 조금은 달랐을까 상상해보지만 별다르지 않았을 거란 걸 나는 안다. 조금 겁이 날 정도로 짓궂은 날씨만 내 곁에 있는 듯한 날이었다. 내 자신도 주변을 돌고 있을 뿐 내 옆을 지키진 못하고 있었다. 노크도 없이 멍하니 있을 때 새벽녘 배달된 우유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머릿속에 툭 하고 생각이 들어온다. 나는 이제까지 아는 척만 잘하는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제 할 일을 끝냈다는 듯 미련 없이 되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리는 듯하면 나는 견딜 수 없어진다. 살아온 시간 중 많은 부분이 와르르 소리를 낸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고개를 파묻는다. 어떤 날에 나는 그저 밀린 빨랫감. 어른이 들어갈 만한 구식 세탁기 안에서 마구 돌아가다가 탈수까지 끝마치고 뱉어진 것 같은 상태. 밤새 가만 놓아두면 저절로 마를까 싶어 누워본다. 이런 날을 위해 준비된 제습기는 당연히 없다. 그리고 하필 비가 내린다. 내게 주어진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뿐이다. 오답보단 침묵.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고. 그딴 말 하지 마. 거꾸로 살면 사라지냐? 똑바로 살기도 힘든데. 앞으로 걷는 게 힘들다는데 왜 뒤로 걸으라고 해? 자신. 신은 있을까 자문해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말해서 내 인생이 나의 세상이면 내 세상에서의 신도 내 자신이 아닌가. 내 인생 속 홍수에서 노아의 방주를 띄워야 하는 때가 온다면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결국 끝까지 남겨지는 건 내 자신 하나뿐. 그러니 나를 더욱 믿겠다는 뜬금없는 결론. 무감각의 양면.
생각을 비우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만물에 대한 관심을 줄여보기로 한 이후 왠지 무감각해진 기분인데 이게 왜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걸까? 나의 예민함이 상처를 만드는 것 같아 그것이 모난 부분이라면 없애고 싶었는데 방법이 틀렸는지도 모르겠다. 느끼며 깨닫던 것까지 사라져 버린 듯하니 말이다. 무관심이 꼭 편안함을 뜻하는 건 아니었음을. 타인에 대한 무감각이 스스로에 대한 무관심일 수도 있음을 알아간다. 어떤 로맨스.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일 거야. 괜찮음과 괜찮지 않음을 반복하며 쌓아가는 완벽함에 대한 열망과 미비함의 걸림돌 사이를 걷는 평범한 사람. 자기애는 평생의 로맨스라고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어. 그렇다면 난 평생의 로맨티스트가 될래. 줄다리기. 외로웠을까? 혼자 섞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바탕으로 한 연민의 덩어리들과 나를 죽게 했던 새벽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면 나는 도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증오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미안함이나 애틋함과 뒤섞이면 나를 잡아 끌어내리는 것 같기 때문에. 떼어내기도 힘든 줄에 묶여 질질 끌려다니면 온몸이 사정없이 긁힐 뿐이다. 나는 내 감정이 정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든 게 어려워졌고 혼란스러움이 이어질수록 나는 더욱더 조용히 처절해졌다. 스스로를 가장 원망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겨우 버텨내면 기운이 다 빠졌다. 그쯤에서 차라리 잠에 드는 편이 나았다. 기어가듯 침대에 올라 몸을 묻는 것으로 즐긴 시간을 종료하곤 했다. 습기 머금은 물음. 외로울지 좋아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할 것 같기도 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쉽게 모아지진 않는다. 아쉬움이란 걸 갖고 있을까? 내 존재가 어느 정도로 아프게 느껴질까? 궁금하지만 물어볼 수 없는, 묻게 되더라도 울음이 터져 채 말을 끝까지 이을 수 없을 말들만 마음 가득 차올랐다. 무게추는 어느 곳에. 칭찬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것과 자존감 위탁은 아주 다른 일. 다디단 말이 들려오는 곳에 머리를 두느라 바빠지면 결국 어지러워지는 건 당연하기에 내 몸을 편히 누이는 데 집중한다. 무게추를 알맞게 배분하는 법을 익힌 사람으로 남고 싶기에. 견딜 수 없는. 내가 늘 힘든 것은 그것이었다. 모든 걸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것, 경멸스러운 것, 증오스러운 것.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론 당신의 안쓰러운 삶, 당신이 품고 있는 여리고 약한 마음 같은 것들. 대립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확연히 존재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나는 힘들었다. 가장 어려웠다. 왜 풀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는 말은 얼마나 허망한가. 신의 존재를 믿진 않으나 그 말을 위로 삼아 보려 했던 적은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동의해 본 적은 없다. 눈만 뜨고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나. 조금만 생각에 빠져들면 내 살을 파고드는 감정이 붉어져 나오는 일은 늘 생생한 고통으로 존재하는 법이다. 어떤 전시. 넌 네 마음대로 살아. 난 내 마음대로 속상해할 테니까. 기왕이면 가끔 들러 내 슬픔을 구경하고 가.
보물찾기. 어릴 때부터 보물찾기를 한다고 하면 나도 아주 좋은 걸 찾을 수 있으리란 식의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분명 처음 몇 번은 찾아내겠노라 다짐도 했던 것 같은데 큰 만족을 얻지 못하자 처음부터 기대 않는 걸 택했던 게 아닌가 한다. 나름 구석구석 찾아 돌아다녔음에도 무언가를 찾아낸 기쁨이 담긴 환호성은 다른 곳에서 들려오기 일쑤였기에 어린 마음에 흥미가 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찾는 건 발견하기 아주 어려운 곳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게 아닐까 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었더라면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적어도 그날의 분위기를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내 현재를 둘러보게 됐다. 지금의 내 시야도 너무 구석지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곳만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말이다.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기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찾아내야만 한다는 강박보단 찾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떨까? 반가울 리 없는. 현실이라는 건 내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침대 옆에 앉아 있다. 꼿꼿하게 나를 기다리다 내가 눈을 뜨면 비로소 기쁜 얼굴로 다가오며 내게 일어났어? 날 맞이할 시간이야 라고 말한다. 가장 밀어내고픈 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하루의 시작이 된다. 홈 스위트 홈. 이 많은 거리에, 이 많은 집들에 내가 편히 쉴 곳 하나 없네. 나를 위해 마련된 건 무엇일까? 제 시간을 찾은 듯한 불빛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행여 어떤 대답이라도 들릴까 겁이나 발걸음을 재촉한다. 갈 수 있는 곳이라도 있음에 감사해야 할까? 어디에도 가지 못하던 그때보다 훨씬 낫다는 이유로. 자기 비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자기 비하는 나의 집을 마구 헤집고 걸어다니는 회방꾼이다. 당장 이곳에서 사라지란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되려 옆에 바싹 달라붙어 끊임없이 나를 속이려 드는 협잡꾼이다. 빌린 것도 없는데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더 많은 걸 내놓으라 요구하는 이유 없는 빚쟁이다. 한 번 마주하면 최대한 끈질긴 방식으로 나를 망치려 든다. 짊어진 책장. 나이를 책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1년을 한 권이라고 치면 나는 지금 내 나이만큼의 책들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모두가 좋은 책일까? 나의 책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보기 좋은 것들만 정갈하게 꽂히지 않았음을 안다. 보기엔 괜찮지만 읽어보면 별거 없는 것도 있겠고 그 반대인 것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페이지를 펼쳐 보여줄 것은 아니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일부를 처분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원하지 않아도 나의 책장은 시간에 정비례하며 채워질 것이다. 그 사실이 좋지도 싫지도 않다. 잊지도 않은 손금을 칼로 그어 만들 정도의 용기가 없었던 시간이 더 많았지만 내가 아니었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 제멋대로 바래고 낡아갈 것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 등에 짊어진 책장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 무게는 온전히 홀로 책임져야 하는 것임을 느끼다 앞으로 채워질 것들을 그려본다. 되도록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에 가까웠으면 좋겠단 바람과 함께. 무의미한 곳에 빠지기. 소외감을 내 자신이 만들어낼 때도 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간혹 저 사람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 걸까 하면서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다른 누군가가 보기엔 나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나는 내 감정에만 빠져 소외감이란 삽을 들고 발 디딘 곳을 끝없이 파고든다. 곰팡이. 어떤 날은 내 자신이 곰팡이같이 느껴져 견딜 수가 없어. 구석 모서리에 늘어붙어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 같아. 그게 점점 커지고 커져서 내가 된 건지, 아니면 나의 시작으로 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며 커지기만 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제습기조차 놓이지 않은 곳에서 웅크려. 사실 누군가를 갉아먹는 건 내가 아니었을까? 내가 아니었을까? 내가 아니었을까? 선택하며 잃는 일.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머릿속에 떠다니는 게 많아도 걷어내고 나면 남는 건 몇 개 되지 않거든. 다만 하나라도 선택할라 치면 계속 주저하게 돼. 내가 감당하게 될 감정들을 미루고 싶어서, 잃게 되는 것들이 가진 일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서. 선택이란 건 잃으면서 얻는 거라고들 하는데 난 왜 잃는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지 모를 일이야. 우두남이 눈앞을 가려 선택지마저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 아무것도 잃지 못하겠어서 아무것도 잊지 못해. 가시나무도 되지 못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데 사실 내가 쉴 곳도 없다.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뻑뻑한 눈을 비비며 헤매기를 일수다. 여기가 어딘지, 뭐 이런 곳이 다 있는지 모르겠단 표정의 당신을 위한 환영 인사는 안타깝게도 준비해두지 못했다. 알아서 네 자리를 찾아주어. 그런 말도 없이 등을 돌려 나는 내 발을 겨우 뻗는다. 감사. 좋아하는 것들로만 구성된 세상에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은 누구나 많이 해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좋은 것을 기어코 찾아내 결국엔 싫어하는 것으로 규정해버리지 않을까? 모든 건 상대적이고 그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 싫어하는 게 잔뜩 존재하는 현재에서 언제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사실에 고마워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겠구나 싶다. 결핍마저 성실할 때. 내게 결핍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인지하면 괴로워진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생긴 괴로움일 수도 있고 모두가 성실히 각자의 몫만큼 잘못했기에 생긴 괴로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혼재해 또렷이 판단할 수 없게 되면 나는 가시방석에 올라앉는다. 견딜 수 없는 기분을 드러낼 수도 없고 아무렇지 않아 할 수도 없다. 먼 곳을 본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곳을. 비행.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온한 집,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 특유의 심성과 내 것의 차이를 크게 느꼈을 때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았더랬다. 너 참 예쁘게 자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벽 너머를 바라보는 기분.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일도 없이 그저 경치를 구경하듯 바라보았다. 총총 박힌 별들이 눈에 담긴다. 우주선을 가져본 적이 딱히 없는 내가 도달하긴 어려울 곳. 약속된 흐름과 느린 보속. 시간은 어떻게든 흐르겠죠.
멈춰 있는 건 늘 나뿐이겠죠. 시계바늘이 계속해서 돌고 돌아 내 어깨를 밀치며 지나가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된 후에야 순간 비틀거리며 한 발을 내딛겠죠. 그렇게 못 이긴 척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어른. 어린 시절엔 지금쯤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 뭐가 됐든 되어 있을 거라 상상했었다. 어린 시선으론 가만히 있어도 나이를 먹는 것처럼 다른 것도 알아서 따라오겠거니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재를 바라보면 어떠한가? 어릴 적 느꼈던 어른이란 단어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 있나? 어린 내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큼 당당할 수 있을까? 가끔은 정신적으로도 아직 무엇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퍼 홀로 꺼이꺼이 흘러넘친다. 시작도 끝도 없는 시작이 어디인지 모를 이 슬픔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슬픔이 슬픔을 불러와 나를 적시네. 모든 게 젖다 못해 푹 담갔다 빼내어진 상태 같아 더 젖어갈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생각보다 튼튼했던가? 끊임없이 밀려오는데도 흘러가지도 찢어지지도 않는다. 그저 감당만 못하고 있을 뿐.
음.